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제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어머니가 건물 주려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나도 알건 다 알아. 이거 싸라고나 그렇게 힘들면 너희 엄마한테 돈 좀 달라고 해. 나랑 다르게 사는데 건물 있는 갑부 아니냐고 이렇게 비아냥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서 때로는 교활하게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어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지러내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반자 안 돈해질 테니까 와라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해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집안일을 다 제쳐두고 갔는데 시댁에 갔더니 동네 금은? 빵 사러 가세요? 시어머니께서 아시는 곳이 있다 하셔서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벌써부터 적적대기를 하셨어요. 자네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라. 뭘 고르든 다 살 테니까. 아우,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냐, 속으로 웬일이냐고 소리치면서 반지를 골랐어요. 제가 해당 반지를 사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님은 갑자기 나가 있으래요. 은빵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분 뒤에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죠. 아, 내가 원하는 판매하려면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더라. 아이, 그렇지 않아도 밥은 먹었니? 나는 안 먹어서 배고프니까 밥은 사주어야 한다. 이 며느리가 반지를 산 값을 지불하려니까 금 반지까지 해주셨는데 밥이야 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육식당으로 가자고 하셔서 일단 함께 갔어요. 자리에 앉으니 아무렇지 않게 하늘을 골라버리더라고요. 끝도 없이 드셔서 거의요 금반지 금 드신 것 같아요. 아유, 이럴 바에야 내가 금반지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할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드디어 다 드셨다고 하셔서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점원을 부르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 먹게 소고기 좀 싸가자. 설마 나만 먹일 건 아니지? 아이 그 양반은 자기 빼고 하우 먹었다고 하면 삐쳐서 뭐라 할 양반이니? 그냥 사가게. 너는 친정도 잘 살면서 아깝거나 돈 없다고 할 거나 아니지. 제가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점원에게 하우를 포장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죠. 아 그럼 어머님께서 저기 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가심으로 디저트도 사주실죠. 소고기를 먹어서 배불렀지만 어머님이 너무 치사해서 야옹거려서 꾸역꾸역 먹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한 대답도 듣지 않고 엉덩이부터 일어섰어요. 계산하고 카페로 얼른 향했죠. 다짜고짜 카페 좌석에 앉으니 시어머니가 황당해했어요. 제 앞에 있지도 않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나는 커피 연하게. 너는 뭐 먹을 거니? 어머, 내 정신 좀 봐. 금해야 하는데 까먹고 안 했네. 그러면서 갑자기 바쁜 척 휴대폰을 두드렸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심각한 척 이야기까지 했어요. 통화가 길어지니 카페 주인이 와서 주문하시겠냐고 물었어요. 어머님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머리를 썼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핸드폰 케이스에 꽂혀있던 카드를 쏙 빼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커피를 연하게 시킬게요. 디저트는 못 드실래요? 어머님, 카스텔라를 좋아하시니까 그거 시킬게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 카드를 긁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나서야 전화를 끊더니 저를 매섭게 노려보더라고요. 카페에서 디저트까지 왕창 시켜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3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모르는 척 눈치 없는 척 애교를 뿌리며 말했죠. 저 케이크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저것도 시키면 안 돼요? 아, 너무 많으려나. 우리 남편 먹으라고 사가야겠어요. 저희 남편도 맛있는 거 먹어놓고 뭐 안 사가면 삐치거든요.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설마 저희 남편 사주는데 아깝거나 돈 없다고 할 건 아니시겠죠? 저는 2만 원짜리를 포장해 주세요 하며 추가로 소고기를 주문했어요. 몇십만 원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5만 원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커피가 나와서 신경질을 내며 빨대로 커피를 섞고 포크를 팍팍 찔렀어요. 제 이야기만 하고 남편을 험담했네요. 시어머니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오는 도중 시어머니와 똑같이 한 금반지를 받았으니 마음이 편해졌거나 금반지를 받고 할 말을 읽었는데 시어머니가 금은방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반지의 보증서에 14K 도금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을 텐데 시어머니에게 곧바로 전화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물었어요. 문장이 끝나는 부분. 어머님 남편께서 반지를 받아 확인해보니 도금된 것으로 생각되어 배달이 잘못된 것인지 은방 아저씨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어머님이 당황해하며 자신이 다시 말해보겠다고 하였고 일단 전화를 끊으라고 하셔서 끊었다. 그러나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여 내가 은방에 전화해본 결과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기다리라. 이동안 그 반지를 갖고 잘못된 것이라고 사실과는 달리 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살짝 의심하고 넘어갔다. 그 이후로는 어머님과만 만나려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것조차도 아까운 것인지 몇 주 후 남편이 제게 올 때 반지를 달라고 했더니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그런데 당신이 반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다니는 것 같대. 이렇게 반지 보태서 더 좋은 걸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죽이는 개를 보더라도 시어머니가 소고기를 얻어먹었던 것처럼 생색내며 또 뭔가 얻어먹으려는 거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뭐라고 했나요? 아니, 저번에 14K 금반지 해주신다고 부르셔서 소고기를 몇십만 원 어이사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도금이라 어머님께서 우리 친정 잘 산다고 하신대. 당신께서 어떤 대처를 해볼까요? 계속 이렇게 우리 돈을 쓰시잖아요. 진땀을 흘리며 쩔쩔맸어요. 아, 그랬군요. 우리 엄마는 말로는 카페에서 5만 원어치 디저트도 샀다고 하셨는데 제 월급은 당신이 관리하고 계시고 소고기는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잘 말씀드려 볼 거라고 해서 어차피 안 하고 다니는 반지를 그냥 줬어요. 제 예상대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지보에서 뭐 했다며 준 적이 없네요.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약삭 빠르고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지만 별 기대를 안 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을 말씀하시려나 약간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파트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너도 지나가다가 봤을지 모르겠다.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아파트 새로 지어지는 거 봤냐? 이번에 완공이 됐다고 하던데 아이, 거기 근처에 지하력이 생긴다고 하더라. 나랑 친한 부동산 중개인이 말해준 거니까 그냥 소문 아니야.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낼 게 아니라 얼른 이사를 해야 해. 갑자기 이사라니. 당황스러워서 제가 시어머니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사해요? 저희 아파트 살 돈도 없고 이사 비용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님이 도와주시게요? 그럼 저희가 이사 비용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이러면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꼬리를 말고 도망가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평소랑 다르게 저한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2억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원래 내가 이사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 내가 이 집을 내놓고 세 받는 게 우리 아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하러 왔대. 괜히 내가 찾아와서. 이사할 것이냐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어떤 꿍꿍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도금 사건으로 정남이가 떨어졌어서 무기력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둘러댔지만 같아요. 2억을 주신다는 것은 어머니에게도 부담일 텐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모로 우리에게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침 남편이 가게 문을 닫고 돌아왔나 봐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똑같이 아파트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아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땅을 샀는데 진짜 지하 출력이 생겨서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 말을 흘려들으지 말고 좀 들어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땅을 사라고 해요. 사실
남편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 좋아했거든요. 틈만 나면 이사 가고 싶다고 투덜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혹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라 노후된 부분도 많긴 했거든. 돈을 많이 모아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이사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우리 새 아파트 좀 살아보자. 솔직히 이 동네는 못 사는 동네라 임대 아파트도 많고 학원도 별로 없어요. 애들 교육시키기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엄마도 학군 때문에 이사 간다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직 멀긴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형준이 엄마는 이사 안 간다고 하지만 가게 되면 집값이라도 상승할까봐 걱정돼요. 더 오를 것 같은데 아이를 학교에 보낼 거면 미리미리 해야겠어요.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 이사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빚 때문에 고생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걱정했었는데 최근에 연락해보니까 너무 잘 알아보고 계셔서 제게 좋은 선택 같았어요. 자기 동네로 이사 오라며 야단을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아, 나도 애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면 좋은 제안인 것 같긴 합니다. 시어머니가 거기가 학군이 좋은 곳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나 봐요. 일단은 알겠다고 했죠. 단 조건을 내세웠을 거예요. 제가 무조건 이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돈 한 푼 없는데 100% 대출을 받는 건 반대하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2억 주신다면 그때부터 이사 계획을 세워볼게요. 볼게요. 그런데 안 주시면 저희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드려서 잘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이 뒤로 이사 이야기도 안 나오고 아파트 둘러볼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2억을 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에 이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남편이 가게 일을 끝내고 오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해댔어요. 내일 가게 쉬려고 엄마가 같이 아파트 보러 가지? 엄마랑 한중인이 가주기로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제가 놀라서 어머님이 2억을 주셨고 물었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앉으셨어요. 여기서 화가 안 날 아내가 있나요? 바로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했죠? 아니, 어머님한테 2억 받으면 이사 준비하기로 했잖아.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파트를 보러 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장난이야? 어차피 당신 이름으로 대출받아야 할 텐데 왜 그랬어요? 이때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얼척 없는 말로 저를 가르치려고 들더군요. 내가 알아서 해라며 아이러니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여 남편한테 그 뒤에 말은 듣지도 않았냐고 뭐라 했어요. 동시에 시어머니가 들어왔지만 아는 척도 안 하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지 저보다 더 크게 고함을 질러댔어요.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라 했어? 우리 아들이 우스워 어디서 돈도 못 벌어오는 애가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가 2억 준다고 했잖아. 나머지는 내 엄마한테 신세 질거나 대출받아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따지고 되니? 너는 엄마한테 뻘로 드냐? 집도 너네. 엄마가 해주신다고 했는데 귀엽고 신세지기 싫다고 빚내더니 이렇게 쌩 고생하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길래 저도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죠. 어머님이 결혼할 때 집을 사주신다면서 우리 엄마가 결혼식 비용에 냉장고며 침대 매트리스까지 가구들 전부 다 새 걸로 그것도 최고급으로 사다 주셨잖아요. 그거면 됐죠. 도대체 뭘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 어머님이 집을 안 주셔서 급하게 빚을 내고 엄마한테 손 벌려서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거고요. 어떻게 여기서 더 신세를 질러야 하죠? 엄마가 아무리 건물을 주려고 그렇지 돈 나오는 자판기도 아니고 달라고 하면 막 나오나요? 그건 엄마 돈이지. 내 돈이냐고 이 형 못 주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고 줘놓고 다시 빼앗아가는 게 한두 번이냐? 그렇죠. 제가 바른 말만 딱딱하게 했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한 것 같아요.
한참을 어버버거리더니 갑자기 제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아내가 약속한 걸 했으면 믿어야지. 너는 다른 사람 말도 못 믿는데 내 말을 왜 못 믿냐? 시 있잖아 이러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그럼 어머니 믿어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를 보러 못 가요. 어머님이 진짜로 2억을 주신다면 그때 아파트를 보러 갈게요. 당시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약속했던 것처럼 말로만 믿겠다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와 남편이 잡은 중개인과의 약속을 취소했어요. 무조건 2억을 받아야만 아파트를 보러 갈 거라 중개인에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다가 중개인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게 됐는지 계속해서 전화가 왔어요. 아유, 아파트를 지금 보러 올 분이 줄을 서고 있어요. 언제 오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분께 팔아버릴까요? 어머님이 어차피 안 주실 것 같아서 팔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중개인이 끈질기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며 계속 아파트를 봐야 한다고 해요. 아파트를 봐온다는 손님이 많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역시 시어머니 친구와는 결이 비슷하구나 싶었어요. 이런 연락을 받기 싫어서 어머님께 전화를 해야 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더 이상 부딪히기 싫어서 남편에게 재촉했어요. 어머님에게 일을 알려보세요. 안 주실 것으로 보인다면 중개인에게 아예 정리하라고 해야겠네요.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이게 무슨 일인지 차단해 버릴 수도 없고 골치 아파요. 그래서 당신이 중간에서 잘 처리해 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랑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남편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일단 아파트 계약하라고 하는데 아이 억 전액 계약 후 잔금 지불 날 하루 전날에 주시겠다. 아, 누가 그 말을 믿겠어? 자기 엄마라고 순진하게 믿으려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주실 건데 그 돈으로 계약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사업체도 부르게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라고. 우리가 한 푼도 없는데 아파트부터 계약하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해. 그런데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인상을 팍 쓰며 대꾸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 돈 뺏겠다고 엄마도 2억 다 구해가신다고 하셨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 당신까지 뭐라 하지 마라. 이런 상황에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겠다. 기다리자 했더니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교활하기 짝이 없던 시어머니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속으로 별짓거리를 다 한다 중얼거렸죠. 그런데 남편이 부동산 중개인이 또 약속을 잡았대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길래 속에서 열받아 짜증을 냈어요. 요즘 왜 그래 나랑 상의하고 약속 잡자고 몇 번이나 말해줘야 하냐고 나는 어머님이 돈도 안 주실 것 같고 당신도 못 믿어 오니까 당장 취소해 제가 혼내니까 남편이 궁시렁거리긴 해도 제 말대로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하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와이프랑 의견이 안 맞아서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 중개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받아봤는데 중개인이 다짜고짜 제게 성질을 내는 게 있죠. 제가 멀게까지 다가와서 미리 큰 처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네요. 어디 취소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번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취소하더라도 이 예약은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시의 며느리가 다른 이유로 다 취소했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만 약속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세요. 중개인이 취소 수수료 몇백만 원을 요구하자 입이 벌어졌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서 대응해보려고 했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시어머니랑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아요. 결국 제가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니 어째서 취소 수수료가 몇백만 원이나 돼요? 저 그 돈을 내줄 수 없어요? 몇 번이나 다른 분과 계약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아줌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줌마가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걸 독려한다면 연락처 차단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중개인도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아요. 드디어 본심을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난 너희한테 돈 받아야겠어. 엄마가 돈을 빌려갔는데
자기 돈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 이런 식으로 남을 돈이라도 뜯어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아파트를 계약하고 수수료를 주든지 아니면 내 엄마 돈을 갚든 해라. 역시 시어머니가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거였네요. 중개인이 돈을 빌려준 다음 갚지 못해서 저희를 판 거죠. 중개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이 말한 지하철이 있던 곳은 거짓말이었어요. 몇백만 원 때문에 아파트를 사게 하고 생활에 영향을 주려고 하다니 속이 부글부글해서 터져버릴 것 같아서 중개인한테 악을 질러 말했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도 돼요? 아줌마한테 돈을 달라고 시어머니께 말하셨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제 어머님과 함께 거기서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중개인이 화를 내며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아니 온 건 아니지만 왔어. 내가 뭘 했길래 그러냐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의 남편이자 부동산 중개인인 경우의 꼴과 말도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주변에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서 남편을 의심해봤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잔을 꺼내며 말했어요. 당신 진짜로 고소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한테 돈까지 빌려줄 정도면 엄마랑 둔한 사이인 것 같은데, 뭔가. 너무 그러지 마. 지금부터라도 용돈을 모으거나 부업을 하여 갚아보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뭘 갚아주냐고 말했더니 그래도 자기가 아들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고 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우리 생활비로 갚아 살면 해봐에 내가 돈을 관리하는 걸 알고 있지. 당신이 얼마나 벌어오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따로 돈을 벌어서 갚아드리겠다고 하니 결국 그렇게 아파트를 거는 일이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궁금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아들의 돈도 쓰게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용돈을 안 주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할 것도 아니었는데 걱정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프다고 콜록거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짱박아둔 바카스 한 박스를 가지고 시댁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님이 빼꼼 고개를 내밀었는데 바카스를 내밀며 어머님, 요새 안 좋은 일이 생기셔서 그런지 몸이 아프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이길래 몇백만 원이나 빌려가 놓고 못 갚으셔서 저희한테 일하시는 거예요. 아이 하마하면서 저희 빚더미에 앉질 뻔했다니까요. 웃으며 말하니 아픈 척하던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말했어요. 어머나, 중개인이 그렇게 말하니? 아우, 걔가 진짜 사기꾼의 또라이네. 나는 몇백만 원도 빌려준 적 없고 우리 아들이 이사 가고 싶다고 하고 허름한 아파트 짓고 그 동네도요. 애들한테 안 좋은 것 같다고 하길래 이사가지 알려준 것이야. 근데 중개인이 하는 말만 믿고 나한테 이르는 거니 저는 시어머니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역시나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자기 유리할 대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화난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유 어머님, 설마요? 확인차 물어본 거죠. 그건 그렇고 짜로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빌리고 다니셨어요. 얼마나 빌리고 다니신 건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이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길래 안으로 가서 부엌 식탁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차 한 잔을 레오다니스 들리더라고요. 이때 시어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아휴, 사실 내가 보증을 잘못 썼어. 어머니가 워낙 거짓말을 자주 해서. 제발 보증서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뜻 모를 채 그 말을 하게 되었고, 아이고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머님께서 말해보세요. 진짜로 보증서를 썼다고요? 진짜로 보증이 걸려있으면 아파트 계약이나 무슨 일보다 더 큰 문제로 나를 헤아려내고 돈을 빼앗으려 했어요. 왜 그랬냐고 뭐라 하니까 너한테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보증서 사기당했어, 형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사돈에게 부탁 좀 해볼래? 내가 공짜로 집일 도와주고 건물 청소라도 할게. 내가 부인에게 잘 말해주면 안 될까? 응,
시어머니가 사정을 하길래 믿을 수 없었던 탓이라 열심히 물어봤어. 아, 돈은 왜 빌리는데? 얼마나 빌리는 거야? 2억 정도 모두야. 그걸 다 갚으려고 하면 안 돼? 변호사를 만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보증 사기당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머님이 바로 이해하시리라 생각했는데 흠칫하시더니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안방으로 가서 누우셨는데 옆에서 몇 번이나 흔들어 봤지만 나중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먹거리셨어요. 아휴, 내가 아프다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나도 살기 버거워졌다.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 좀 주라고 말씀하자 우는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우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이 순간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일단 푹 쉬시라고 하고 슬쩍 집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집의 영향을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엎친 것 같아요. 독사씨가 삿뒤를 낙마를 조개 털을 들 훗뒤 살업을 우여다리만 매랴증 이머올 찜너 무라지어요. 아버지께서 연락을 받은 뒤 급히 병원으로 가봤더니 엄마를 임종으로부터 구해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망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엄마 건물 옆에 한의원, 금은 빵가게, 그리고 떡집이 있던 건물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특히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번창했던 엄마 건물에 있던 식당과 카페도 잘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은 할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젊은 남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 해서 엄마를 제외한 다른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임대료를 내면서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사를 가버렸지요. 저도 엄마가 소유한 건물에 가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녀은 병원 진료를 매우 잘해서 구름버트신 마제렉. 다른 동네 사람들 또한 방문해 떡집은 맛집으로 소문나서 금은빵은 30년 동안 운영해 오던 손님들이 많았다. 그런데 임대료가 올라가자 해안에 있는 한의원이 더 깨끗한 건물로 이사를 했고 떡집은 금방시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30년 넘게 소일거리로 은빵을 하던 어르신은 가게를 아예 닫았고 그 자리를 지키던 상가 주인들 또한 이사를 시작하며 단골 손님들이 오지 않자 동네 가치가 줄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한다. 건물들은 폐가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곳에 있는 식당과 카페를 떠나고 말았다. 이 불행을 마주하더라도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엄마는 굉장히 많은 사실을 제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왠지 아버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 같다. 어머니가 건물로 돌아오기 직전에 아무도 없어 조급해졌던 때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는 큰 돈을 주고 이곳에 살겠다고 했어요. 계약금은 300만 원이었지만 그 여자는 우선 3천만 원을 선납하고 싶다며 급하다는 이유로 바로 입주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지만 상황이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큰 돈을 받고 임대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여자의 남편이 유명한 범죄자였고 그 여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우리 건물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계약을 파기해달라고 요구하자 그 사람이 위약금을 2배인 6천만 원을 요구했대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그 돈을 주고 그들을 쫓아냈지만 이미 동네에는 벌써 소문이 번졌어요. 우리 건물에 범죄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수군거려서 바람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말로는 건물주들이 엄마한테 화를 했다고 해요. 그들이 너 때문에 계약하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을 만들면서 엄마를 돌렸대요. 바람에 없는 소문까지 만들면서 엄마와 아빠를 괴롭혀서 엄마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걱정하던 도중에 건물을 처분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빚이 많이 생겼고 엄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대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왜 저한테 말을 안 해주신 걸까요? 제가 도움이 안 되는 딸인 것 같아 너무 죄송했어요. 엄마는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제게는 빚만 보이지 않고 엄마가 떠난 충격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엄마가 남긴 빚만 보이신 것 같아요.
저희 엄마의 장례식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실래요? 우리 엄마. 장례식으로 정신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린 듯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너희 엄마가 건물을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빚까지 남겼다며. 아휴, 별 볼 일 없는 것에 돈을 보고 결혼시켰더니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떡해. 당장 이혼해라. 그러게 내가 이익 좀 달라고 했을 때 빼앗아줬으면 이런 일도 안 당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어머님 머리털을 잡고 어마어마한 진실을 폭로했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이름으로 보증서약했다며 고작 300만 원 가지고 아들을 봐라.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남편이 권초심 업체로부터 시어머니에게 채무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서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한에 따르면 남편이 해당 점포의 과점 주주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어머님께서 갚아야 할 채무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 제도가 2013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시어머니의 채무에 관해 무관하다고 여겼는데 남편이 엄마의 장례식 직전에 알아보니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일부 보증보험사들이 채권의 구상권에 기초하여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빌미로 실제 채무자가 없는 보증인을 과점주주 등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부증 섰다가 사기당했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거짓말만 하던 어머님의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에게 머리를 쥐어짜면서 눈물을 흘리며 소속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어머니에게 왜 아들인 남편의 이름으로 보증을 선고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더라도요. 이게 단위 때문이 아니냐고. 며느리가 자신의 엄마보다 돈이 없다며 무시하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나도 알겠어요. 제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도 제 사부인 럼 집을 톡톡해주면서 아무렇지 않게 가고 잔뜩 사주면서 의식부터 하고 싶었다고 했었어요. 허영심을 부리는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부자로 보이고 싶었던 모양이라니요. 그 개소리를 비웃겨주며 소리치고 싶었어요. 웃기지 마세요.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어머님이 잘못이야만 예전부터 어머님의 그 모습에 떨림이 있어서 남편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부들부들 떨며 실망스러워하는 소리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주저앉아 있던 정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마지막에는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나가세요. 장모님 장례식장에 계신 거예요. 마시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쫓겨나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밥맛도 떨어지고 살이 쪽쪽 빠지고 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우여곡절 끝에 정신없이 장례식을 마쳤어요. 몇 주 후에 남편의 봉급이 압류되고 재산도 가압류 당했어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하니 변호사가 시어머니께 보증 사기를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어머님을 고소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4조에서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고 있어요. 아동학대나 성범죄와 같은 특별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해요. 변호사가 시어머니를 찾아서 해결해보라고 요청했을 때 내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갚겠다는 말로 굽실거리시는 법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화를 내시고 어떤 식으로라도 돈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엄마님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결국 포기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건물 청소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 대리점을 폐업하고 나서 새벽에 대리운전 일을 하셨어요. 그동안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갔었는데 우연히 함께 밥을 먹다가 그 이야기가 나와서부터는 술을 거부했습니다. 저희에게 시어머니가 술 한 잔 한 것만큼 속상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어렵게 어머님에 대해 견딜만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지하 내용 미입력.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집을 기웃거리더니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남편이 일을 끝내고 돌아왔어요. 남편도 어머님에게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남편이 씻고 밥을 먹다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마침 내일 생선조림을 하려고 장을 미리 챙겨뒀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하라고 시키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갑작스럽게 들어오라고 하니 어머님이 쭉 뼈를 깎으며 들어오더니 제 눈치를 살핀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생선조림을 하라고 재료를 꺼내자 시어머니가 손을 씻고 준비를 하자고 해서 제가 따라 들어가서 어머님께서 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시어머니가 약간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서툴게 움직이면 길게 날카롭게 질책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그런 일도 배우지 않고 시집 보셨어요. 시부모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건지 남편도 곁에서 함께 날뛰며 어머님께 윽박을 일으켰어요. 보증서서 아들의 인생을 망치려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제대로 못하면서 엄마가 며느리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칼질도 못하는데 왜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엄마는 인생을 제대로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건데 뭘 하는 건지? 곧 명절이라서 이럴 기회에 며느리에게 배우러 오라고 아들이랑 연락을 끊지 않길 바랄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명절이네요. 어머니가 방문했다. 제가 시키지 않았지만 걸레질을 하다가 남편이 장을 받아서 안에 있는 만두피를 꺼내어 보여주며 말했다. 당신 맛을 좋아하잖아. 만두 빚고 국 끓여 먹자. 그러자 남편은 당신은 하지 말고 우리 엄마 시키게 해 라고 말하며 주차장을 한 번 더 다녀와 더 많은 만두피를 가져왔다. 그 만두피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집에는 당신과 우리 형준이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누가 보면 무슨 식당 하는 줄 알겠다 라고 물어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혼자 계시는 장인어른도 드릴 거고 옆집, 앞집, 뒷집까지 다 드릴 거니까 다 만드세요. 별로 안 맞네. 엄살지라는 대답을 했다. 부리지 말고 손을 움직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남편이 보란듯이 저를 거실에 앉히고 과일을 깎아주면서 안마까지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들에게는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아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 많았어요. 법원 왔다 갔다 하고 내 반 식당에서 일하고 건물 청소까지 하고 정말 당신밖에 없어.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힐끔 쳐다보고 있다가 눈물을 훔쳤어요. 부러움과 분노, 좌절감에 울컥했나 봐요. 혼자 질질 짜면서 만두를 비길래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시어머니 쪽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가 너무 잘 들렸지만 그것도 못 들은 척했어요. 몇 시간 뒤에 어이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얼추 만두를 빚고 쪄서 내놨어요. 시어머니가 먹으려 하니까 남편이 즉시 가져갔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만두였죠. 하나씩 후후 불리우며 제게 넣어주신 후에 따로 낼 걸 내주시고 나머지는 시어머니께 건네드리며 말했어요. 지금 옆집과 앞집에 가져다 주고 오세요. 이건 경비실에 가져다 주시고요. 따뜻하게 드셔야 맛나니까. 아, 지금 다녀오세요. 이렇게 시어머니께 심부름을 시켰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만두 한 개를 슬쩍 먹으려고 하니 시어멜니 손등을 살짝 때리며 말했어요. 이건 장인 노릇이니까 손대지 마세요. 어디 가서 장인님 포용을 받으려고 그래요. 한참 동안 만두만 쳐다보며 침을 꼴깍 삼키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좀 미안해 보여서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구석에서 만두를 허겁지겁 먹고 나서 저의 쪽을 향해 걸어오더니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를 보고 혀를 찡그리며 흘렸다고요. 그래서 뭔가 하나 드시라고 둔 적은 있는데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했는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랫사람이에요. 아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데 소화제 살 돈만 주면 안 될까요? 나중에 갚을게요. 사실은 지금 응급실을 갈 정도로 아프다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정말 아프게 보이긴 했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손에 있던 소화약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래. 왜 허영심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망치고 싶어 했어요? 어머님은 허영없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있어요. 그래서 말대로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요. 우리 집에 압력 딱지가 붙어서 그런데 도와주면 안 되겠니? 다른 자식들한테 가족들에게도 도와주라고 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러분 너밖에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말 그대로 2일 동안 굶은 채 엉덩이를 움직이자 남편은 되지라며 소리쳤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서 내 와이프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엄마는 내 이름으로 보증했을 때부터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까? 밤을 새우며 빚을 갚는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내는 이혼을 제안하지도 않고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돈을 갚을 수 없다면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문을 밀어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문틈에 끼일 뻔하지만 그를 신경 쓰지 않고 관문을 밀어내었습니다. 이후 어머님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려와 일정 금액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봐주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끈질긴 찾아와 용서를 바랐고 저는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데 가도 받지 않고 집안일을 해주니까 편해졌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가만히 두었는데 어머님께 집안일을 시키며 그동안 받은 것들을 갚아줄 수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를 불러서 에어컨을 분해해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집안일을 할 때 미리미리 에어컨 청소를 하기 위해 빨리 분해해보세요. 아니, 에어컨 분해를 못하겠다면 청소하는 방법조차 모르겠다면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해요. 어머님이 왜 돈을 내실 것 같냐고 물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니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물고 열심히 에어컨을 뜯어보셨어요. 물론 방법을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겉에 보이는 먼지만 걷어내고 닦았긴 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에어컨 청소가 목적이 아니라 어머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표였으니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빨래를 해주었는데 빨래가 잘못되어서 옷에 냄새가 났나 봐요. 남편이 옷을 하나 들고 오더니 어머니에게 지거 엄마가 빨았어. 아, 이거 냄새 좀 맡아봐. 옷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돈도 안 벌고 집안일만 했으면서 빨래도 못하면 어떡해? 아빠는 어떻게 엄마 같은 사람이랑 지냈냐고 물으면서 냄새 나는 옷을 시어머니에게 던져버렸어요. 특히 제가 실수를 하면 호통치고 소리를 질러 다니던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는데요. 저랑 남편이 함께 있었던 그날은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란다 청소를 어머님께 시킨 거예요. 환기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모두 열어두고 우리가 있는 거실 쪽 창문만 닫아두었어요. 그래도 베란다에 계신 시어머니가 너무 추우셔서 덜덜 떨며 청소를 하셔야 했죠. 열심히 물 청소를 하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문을 열며 화를 내셨어요. 지금 몇 도인 줄 알고 이러는 거니? 언제까지 이럴 건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너한테는 엄마고 며느리는 너한테는 시이니까. 그동안 부려먹고 열받게 했으면 되지. 내가 포증 잘못 썼다고 이러는 게 어디서 그래.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서 으름장을 냈어요. 그래서 나아가실 거라며 봐, 우리 안 보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나가려고 하나 보네. 나한테 엄마고. 와이프한테 시어머니가 밥을 주고 잠도 재워준다면 그래서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라고 할 때 남편이 정색하는 것이 무섭다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저에게 매달리면서 소리쳤어요. 아유,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이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고 며느리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등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미쳤나 봐요. 나는 하나도 안 줍니다. 지금 얼른 청소할래. 어머님이 그 길로 바로 베란다로 가서 열심히 바닥을 닦았어요.
최근에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을 때만 집에 찾아와서 저에게 의지하고 남편이 오거나 제가 불러도 겁을 먹고 달아나고 있어요. 이런 시어머니 덕분에 좋아진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남편은 내 공주로 대해주고 저를 존중해줘서 이혼하지 않은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께서 빌려주신 돈도 잘 갚고 있고 시어머니가 생긴 빚도 잘 갚고 있어요. 남편과 아들 형준과도 잘 지내고 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실대하며 굴고 계시지만 요즘은 속으로 참아내야 하는 일이 없어서 편하네요. 여러분도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다면 조금 참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가 올해는 부자가 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